안녕하십니까. 남대문중학교 학부모님, 2021학년도 2학기 남대문중학교 학부모 연수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알아봅니다. 두 번째로 학교폭력 피해, 가해 징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유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사안 처리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징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가정에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혹시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며 학교 가는 것을 꺼립니다. 학교 생활, 친구 관계에 대해 모르면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회피합니다. 외출을 꺼리고 집에만 있으려고 하거나 집에만 있던 학생이 외출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전학을 이야기하거나 학원을 옮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요구하거나 준비물이나 문제집 비용 등을 자주 요청합니다. 버스카드를 충전해 주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걸어 다닐 때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밤늦게 친구들이 부른다며 집 앞에 나가는 일이 잦거나 평상시보다 귀가 시간이 늦어집니다. 부모님의 지갑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가거나 집안의 고가의 물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합니다. 고가 브랜드의 겉옷, 신발 등을 친구와 바꿔 입었다고 하거나 빌려주고 왔다고 하며 잃어버리고 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가해 징후입니다. 부모가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다닙니다. 집에서 주는 용돈에 비해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갑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고가의 물건을 선물합니다.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귀가가 늦어지고 외박을 하기도 합니다. 연락을 주고받는 아는 형, 오빠, 누나, 언니가 많아지고 당구장,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에 함께 놀러 다닙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금이나 버스카드,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을 대놓고 요구하거나 PC방, 노래방, 당구장, 편의점, 택시 등을 이용한 뒤 비용을 결제하게 합니다. 고가의 브랜드 옷이나 신발, 핸드폰 등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바꾸어서 사용하자고 하고 빼앗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주변 친구들에게 빌려오거나 받아오게 시킵니다. 게임 사이트라고 속이고 불법 도박 사이트의 아이디를 만들게 하고 인증번호를 요구합니다. 부모님이 외출하시거나 직장에 계신 틈을 타 피해 학생의 집에 놀러간 뒤 부모님 소유의 고가의 물건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게 합니다. 장난이라는 이유로 듣기 싫은 이야기, 욕설 등 언어폭력을 대놓고 하거나 SNS를 통해 괴롭힙니다. 지켜보고 있다고 수시로 연락하며 피해 학생의 행동을 조정합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관련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것을 가장 먼저 실시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조치입니다. 피가해 학생을 발생 즉시 3일 동안 분리하는 조치인데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생 즉시 3일이기 때문에 바로 발생한 날부터 분리 조치가 실시되게 되는데요. 주말을 포함하여 3일이라는 것이 유의점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월요일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월, 화, 수가 되고 금요일에 발생하는 경우 금, 토, 일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금요일에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는데 주말에 분리 조치가 끝나서 등교했는데 또 가해 학생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계속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두렵고 힘든 경우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긴급조치를 요청하면 둘을 계속해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담당 교사는 발생 직후부터 학생들의 진술을 듣고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청에 사안 발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본격적인 사안 조사가 시작됩니다. 피가해 학생의 진술을 상세히 듣고 목격자 진술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후 관련 학생과 학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하는 방법과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학교장 자체 해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란 학교장 허가하에 자체 해결하고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화면에 노란색 바탕으로 칠해진 참고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는 이 네 가지의 경우입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만약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급되고 제출된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복구가 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행위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참고에 나오는 네 가지에 해당되어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면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2020년부터 학교가 아닌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위원은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지원청에서 위촉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피해 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 개최는 학교에서 보내는 관련 학생 진술서와 사안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최됩니다. 위원들이 심의하여 이것이 학교폭력 사안인지를 확인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화면의 파란색 바탕 참고 부분에 적혀있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되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제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는 한 가지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병과가 가능한 조치들이며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제9호는 제외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되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 발생 사실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최 결과 가해 학생 조치사항이 발생한 경우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위원회 개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신고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의심 사안이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고, 상담 등이 필요하신 경우 남대문중학교 생활지도부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기타 학교폭력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남대문중학교 전담경찰관이나 학교폭력 신고 상담 전화 117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상담센터도 있고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하여 아들을 잃으신 분이 만든 푸른나무 재단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학교폭력 사안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안 조사, 학교폭력 신고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학교폭력 목격자의 진술, 학교폭력 피해 관련 진단서, 피해와 가해를 입증 가능한 대화 내용 녹음 또는 캡처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가 많을수록 입증이 쉽고 피해 사실, 가해 사실이 명확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확실히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